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일단 12개의 경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에 앞서 지난주 사실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서울 경마 휴장이 끝난 이후에 지난주 경마는 그야말로 좀 특히나 리딩 자키인 문세영 기수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인기마들 죽쓰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문세영 기수가 타서가 아니고 말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문세영 기수를 태웠겠죠. 근데 거기에 또 욕을 먹다 보니까 오전장 또 말이 못 들어오고 인기마가 못 들어오고 나니까 또 문세영 기수가 욕을 또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었죠. 시장에서. 그러다 보면 또 파이팅을 하려고 해도 그 욕을 먹은 그 상황에서 기가 죽어서 또 능력 발휘를 못해서 또 입상을 못한 경우들도 많을 거고. 어쨌거나 지난주는 실망입니다. 인기마를 관리했던 마방들의 실망이고 인기마에 기승했던 기수들한테 실망이에요. 파트 2라 그러면은 기복을 보여서는 안 되죠. 일주일 쉬었다고 마필들이 인기 1위들이 그냥 넉다운 되듯이 그냥 다 쓰러지면은 경마 팬들은 뭘 믿고 배팅을 합니까 도대체. 인기마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돈질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바뀌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어지는 게 현실이라면은 쪼개고 맞춰야 되는 게 또 저희 현실이 될 거고요. 자, 서울 경마 내용 좀 얘기 좀 해줘보죠. 상황 변화들. 네, 우선 제가 금요 경마 때 말씀드렸던 부산에서 우선 이제 그 공정거래실에서 뭐 교육을 하고 있다. 오늘은 또 서울에서 교육을 직접 했던 모양인데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자, 우선은 제가 반가운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부상 때문에 오랜 공백을 갖고 나오는 장추열 기수를 오늘 아침에 만나봤는데 밝더라고요. 이제 다 돌아왔어요. 과연 그동안 쉬었던 경주력이 어떻게 발휘가 될 것인가, 토요일 경마부터 기승을 하게 되는데, 저는 장추열 기수와 굉장히 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사대가 잘 맞는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장추열 기수 매 경주 열심히 좀 기승을 해주고 있고, 특히 20조 마필에 거의 뭐 전담을 해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성적도 끌어내주고 있는데, 그 장추열 기수가 돌아왔으니까 뭐 20조도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진 성적이 아닐까 이렇게 먼저 기대해보고, 굉장히 좀 궁금하실 소식 한 가지 갖고 왔는데, 그동안 서울을 떠났던, 과천 경마장을 떠났던 페로비치가 다음 주에 아마 돌아옵니다. 자, 언제부터 기승할지는 아직 몰라요. 기수협회와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가장 빠르게 접수를 해놓은 부분은 다음 주에 페로비치가 과천 경마장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동안 페로비치가 없었던 과천 경마장이 또 페로비치가 돌아오면 굉장히 좀 난해하게 흘러갈 상황인데, 우리 허찬진 페로비치 기수 사태 잘 맞죠? 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페로비치 기수를. 그리고 그런 기수들이 한 대여섯 명만 여기 용병들이 박히면은, 서울, 부산으로 박히면은 상황극들이 좀 틀려진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말을 막 타는 기수나 그냥 힘을 들여서 타는 기수들 말고 진짜 기술이 있고 능력과 마필을 뽑아내는 그런 기수들이 한 명이 아닌 네다섯 명씩 서울, 부산 꽂혀주고, 제주는 몽고에서 유능한 기수들이라도 용병들이라도 뽑아서 네다섯 명 꽂혀놓으면은 전체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아무튼 이제 페로비치가 다음 주에 오면요,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기승을 하게 되는지, 어떤 또 조건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 다음 주에 좀 얘기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왕 오면 빨리 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성원 의원이 다음 주에 확실한 내용을 접해서 들어올 겁니다. 자, 토요일 경마 가도록 하죠.
1000m고요. 공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군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이. 지난번 조금 같이 뛰면서 순위에서 밀렸던 마필인데요. 저는 8번 썬키스트를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받고 나서 지난번 유승환 기수 호흡 마치면서 여기 출전한 오제이 명답한테 한 3마신 차이로 졌었는데, 자,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새벽 주기식 그야말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자, 이번에 조성곤 기수로 안장이 바뀌었는데, 지난주 조성곤이의 말머리를 보셨다면 아마 저는 이번 주도 조성곤 기수가 좀 서울에 올라와서 공백도 좀 있어요. 푹 쉬어주는 공백이었는데, 조성곤 기수의 토요일 1경주부터의 화이팅을 저는 썬키스트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자, 인기 바로 팔릴 겁니다만 6번 오제이 명답은 지난번에 자기 페이스로 간 게 아니에요. 남의 페이스죠. 아테나 썬더의 페이스에 말려서 앞에 따라갔는데, 이렇게 된다면 웬만하면 거의 데뷔전에서 망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페이스를 따라가서 버텼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점수를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이 오종택 마주님이 좀 가슴이 좀 아플 겁니다. 왜냐면 이 오제이 명답 이전에 1군마인 OS 화답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애가 이제 그 여름 더위를 먹고 고체현증으로 이제 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주 쪽에서 볼 때도 좀 어차피 좀 보낸 말이 있으면 승부를 좀 걸어줘야 되는 마주 승부, 요즘 뭐 마주 승부를 들고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신마 중에서는 뭐 4나 9가 잘 뛰었는데 비싼 말은 또 10번이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8, 9 이제 6번, 8번, 10번이 같은 레이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평가는 6, 8 먼저 해주는 거고요. 4번 클린 오브 스카이가 기대치가 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건 뛰는 모습을 보니까 실전 바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찍된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채찍만 안 됐으면 바로 그냥 머리까지도 공략할 수 있었는데 실전에서의 채찍된 부분, 그 부분입니다만 충분히 경쟁력은 높게 살 수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거리 1300,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오전장 자금 확보를 위한 허찬진의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성원 의원이 추천하는 마필 한 마리 들어보죠. 네, 저는 5번 바운딩 파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 끝번에서 그 당시 신영철 기수가 기승했던 동해비카가 바깥으로 사용하면서 초반부터 방해를 좀 심하게 받았던 마필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임경 기수는 서둘러서 앞에 좀 붙였고, 그러면서 힘이 소진됐는데, 이번에는 게이트도 5번 게이트도 내려왔고 마필의 상태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5번 바운딩 파크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경주는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오전장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주 찍어 먹기로 들어갑니다. 지금 얘기한 바운딩 파크랑 들어오면은 중배당 찍어 먹기가 될 거고, 노리는 마필 복병 세력과 들어오면은 배당으로 찍어 먹는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오전장에 제대로 한탕을 한번 찍어보고 자금 확보를 하고 들어갈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자금 확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예요. 자, 성원. 네, 우선 편성 잘 만난 7번 드림 슬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편성을 만났고, 자, 이 마필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좀 농땡이기가 좀 심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병합주교를 좀 시행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내용인데, 병합주교는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뭐 스피드면 스피드, 제가 볼 때는 발걸음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년 만에 쉬었다 나오는 마필입니다. 4번 사계절. 재검 때 모습이 쉬었다 나온 말치고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거리가 1300만 아니면 바로 머리까지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걸음을 보였는데, 같이 주행 검사를 받았던 매직탑은 바로 상위군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뭐 비마도 얘보다 훨씬 상위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들과 주행 검사를 받을 때 선임력과 선두력 그 정도라면은 1년 쉰 말 치고는 말이 만들어졌다. 3세가 돼서 이제 완벽히 힘이 좀 차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300에 대해서 어떻게 거리에 대한 그 문제점만 해결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앞에 그냥 나가서 페이스 안배를 하고 선행을 나가고 드림술과 선입을 쓰는 작전을 구사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이제 거리가 안 돼서 직선에서 날라온다 그러면은 마이티 만보라든지 안쪽 일본 스타골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아마 뒷짐을 지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3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 우선은 저는 외곽에 있는 11번 폭풍 전야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처음 뛴다는 거리가 저도 조금은 좀 불안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마필을 오랜만에 돌아온 장추열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받고 있고 조교 때 잘 가는 모습 그리고 마필의 기본 좀 습성을 봤을 때 1300으로 늘어난 거리는 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11번 폭풍 전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진짜 이 말은 마필 가격 치고는 너무 육군에 오래 있네요. 매니 베테랑 마필이 되겠는데 제가 이 말 때문에 속도 많이 상했고 진짜 가까스로 한번 먹을 때 제가 그때 올라탔을 때 먹었을 때 배당도 없게 4,900 복승식 원툴로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빼는데 신경을 써왔던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빼왔는데 이번에는 편성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뺐어요. 근데 이번에는 못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편성보다 이번 편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훈련 때 모습도 보면 힘이 좀 덜 차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훈련 강도도 좀 올렸고 힘도 좀 차 있고 직전보다는 조금 더 버텨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번 매니베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경주 갑니다. 1000m 그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경주입니다. 저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승군마필들을 약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의 6번 대기 속도는 제가 좀 이 편성 딱 보고 좀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고,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이 포진이 돼 있는 경주 조건입니다. 하지만 대기 속도가 외곽으로 치고 나간다면, 데뷔전 당시에서 외곽 전개를 해줬던 모습을 그려본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6번 대기 속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대기 속도가 이번에 선행을 나가면은 버틸 방수가 60% 됩니다. 근데 대기 속도가 선행을 못 나간다. 이러면 또 이게 문제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60%의 확률을 위해서 대기 속도는 선행을 받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 안쪽에서 샛별이가 툭 하고 튀어나가서 지난번에도 샛별이가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선두를 의도적으로 줬죠. 주면서 따라갔죠. 이번에 만에 하나 안 주고 4가 튀어나갈 경우는 5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6이 나가면은 줄서기 막건이 성립이 되고 어쨌거나 샛별이는 지난번에 좀 덜 갔다, 덜덜하게 탔다. 그런 지시를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기수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탈 일이 없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샛별이가 나가고 6이 선행을 못 나가는 빵수가 생긴다 그러면은 거리를 줄인 놈 중에 제일 유리한 놈은 7번 한일 앙상블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1300 경주를 뛰다가 이번에 1000으로 왔기 때문에 직선 쇼부는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고 성원 의원이 준비한 중반장 준메인 승부경주예요. 자, 제가 먼저 한 마리를 추천드리고 성원 의원에게 마이크를 남기죠.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어마무시한 발걸음을 보였던 놈이 이제 영광의 그날입니다. 근데 지금 부중을 직전보다 5kg 더 달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스마트조를 12마신 깼던 그 걸음에 5kg 더 얹었다고 이걸 만약에 여기서 자폭을 한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마방이나 기수나 사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지난번에 그렇게 보여주지나 말고 어느 정도 착차나 줄여놨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5kg의 부담 중량은 충분히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날 다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성원이요. 네, 저 역시도 8번 영광의 그날은 인정하는 충마입니다. 역시 허찬진 의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마필에 보여줄 능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배팅의 충마를 인정하고요. 자, 이제 영광의 그날은 어차피 당일 인기 1위 마필인데 거기에 붙여서 이제 여러 마필들이 팔립니다. 보여준 능력이 비슷비슷하게 팔리는데 제가 딱 걷어낼 놈들 준비해놨습니다. 배팅권으로 10원짜리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마필도 완전히 걷어내고요. 가능성 있는 내용 좋은 마필들 2마리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네, 자, 준방한장 성원현이 준비를 해놓은 경주입니다. 같이 동참하시고 짭짤한 그런 적중 막건들 맛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1300m 국 5등급 핸디캡 14두 풀게이트 접전 구도인데 곤종 구도예요. 상당히 머리가 아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성원이요. 이번 주 기승하고 좀 푹 쉬어줘야 되는 기수가 있는데요. 최범현 기수입니다. 8번 장산 로키인데 올라간 부담 중량이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필이 워낙
능력이 있더라고요. 좀 앞선 전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 순발력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조교를 전문적으로 보진 않지만 이번 새벽 조교 시의 모습이 소위 제가 보는 이제 갱기라는 부분인데 갱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장산 놓기가 역시 내용까지도 좋고, 그리고 요즘에 관리 잘 되고 있는 55조 마필이라는 거에 더 믿음이 좀 가기 때문에 저는 8번 장산 놓기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난해한 경주예요. 혼전 양상이고, 아까 6경주하고 6경주에 이제 초보명 기수가 기승한 영광의 그날하고 지금 7경주 기승한 장산 놓기하고는 조금 차이는 나요. 왜냐하면 영광의 그날은 너무 차이를 많이 났기 때문에 부중이 들어서도 좀 고민 안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6대4 정도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꽝 하고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7경주. 그렇다고 뭐 눈에 확 보이는 놓고 칠 말도 눈에 확 보이는 건 아닌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7경주는 당일날 컨디션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상황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 체크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관심만 한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쯤에는 거품을 좀 바닥으로 숨겨놨던 말인데 이제 쑥 하고 잠수함처럼 올라와줘야 될 타임이 돼 있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매각에 있는 13번 보네블루예요. 이 집이 잘 안 보여줍니다. 원래 깜깜이 집이에요. 그래놓고 몇 전들 이렇게 바닥으로 껴놨다가 그냥 한 방씩 때려서 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집입니다. 아까 그 영광의 그날 같은 경우도 승군한 이후에 몇 전을 3전 가까이를 바닥을 치다가 5월 21일 날 그때 때려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조시를 치고 나갔는데 이 보네블루 같은 경우도 지금 3전 내리 똑같은 공식으로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최범민 기수가 기승한 말들은 복귀 잘 안 나옵니다. 이번에 오창구 마방에서 박태준 기수 태어났기 때문에 잠수함이 이제 물 위로 올라올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네블루를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지가 탄 말하고 같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훈입니다. 성훈이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는요, 8경주입니다. 1700m 국산마 4등급 총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출전을 하는데요. 1700이라는 거리 가장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출전한 마필들이 1700 거리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마필들도 다소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능력 반도 못 미치는 새벽조교시의 모습, 그 불안한 모습을 갖고 인기마로 대두가 될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제가 완전히 걷어냅니다. 자, 우선 팔리는 마필 한 마리 걷어낸다는 것 자체가요, 배당 메리트, 배팅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처로 준비해놨는데, 자, 그 마필은 10원짜리 하나 들어가지 않는 불안한 인기마로 제가 말씀드리겠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에서는 밀려있지만 제대로 때려볼 만한 내용을 안고 있는 노림수까지 체포해놨어요. 자, 그 두 마필이 내주는 중배당, 그 중배당을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 다시 말해 최대 승부처로 제대로 항구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300m 그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이번 경주는 제가 지금 좀 의외의 마필일 텐데요. 5번 비키라이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마필이 1300거리에 지난번 굉장히 좀 잘 뛰었습니다. 나름대로 선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고, 이 마필이 지금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마필이 오히려 유승환 기수보다는 저는 김정준 기수의 스타일이 훨씬 더 잘 맞겠다는 판단이고, 지난번보다 좋아진 조건까지 5번 비키라이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구경주 승군한 말들이 또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지금 안쪽에 금봉왕 비롯해서 포다르고스, 그 다음에 늘푸른 코코, 울트라 로켓 다 승군한 말들인데, 승군한 말 중에서는 그래도 안쪽에 금봉왕이 좀 든든합니다만 부중도 좀 덜어주고 1번 게이트에 좀 가볍습니다만 그래도 6군이 아닌 5군 말들과 뛰기 때문에 얘조차도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승군한 말 중에서 그나마 좀 낫다는 표현 정도만 하겠고요. 초원볼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머리로 놓고 공략을 했는데 종합지 백판이랑 들어왔어요. 써니스트랑.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안쪽에서 곱하면서 이놈하고 들어온 바람에 200, 900 고배당이 터졌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쉬움을 좀 꾹꾹 참아왔는데
직전 경주 걸음이라면 여기서도 충분히 경쟁력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원 볼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서울 식경주입니다. 거리 1200m, 국내산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식경주는요, 철저하게 중배당 이상의 막권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가 아닌 발톱을 숨겨놓은 복병마 위주의 공략법을 쓰고 들어갈 겁니다. 중배당 막권은 기본 틀로 공략을 들어가요. 남들이 고개를 다 설레설레 흔드는 마필,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인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대로 된 한탕 중배당 막권 찍어 먹기로 역시 노림수를 갖고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후반부에. 요즘 제 제주, 이제 부산, 서울 제가 메인 승부를 하면은 특히 서울 경마에서 고춧가루들이 하나씩 낍니다. 그것도 그래서 999 막권이 많이 터지면서 제 메인 승부를 1, 3차, 2, 3차로 밀어넣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코가 풀리면은 연달아 또 적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방송부터 얘기했다시피 이제 수까지 금주를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판 만큼 좋은 적중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앞으로 쏟아져 나갈 테니까 같이 동참들 하시고 응원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훈님. 제가 노림수 마필 한 마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8번 9타입인데요. 적정거리 1200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 대비 마방에서 준비 열심히 해놨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고 더군다나 게이트가 오히려 외곽 쪽에서 치고 올라올 9타입의 이 경주 조건까지 그동안은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만 남겼던 9타입이지만 이번에는 적정거리에 출전하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한 만큼 8번 9타입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안쪽에 1번 미스터 큐피드가 지금 재검 이후에 계속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6월 19일날 선행 나서서 깨졌고 지난번에는 선행 나가니까 옆에서 비벼서 깨졌고 이게 과연 근성 부족이냐 아니면 전개 불안이냐가 이번 경주에 답이 나오겠는데요. 근간의 편성보다는 좀 수월한 편성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입질이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게이트 조건도 호조건인데 외곽에 있는 9번 스텝퍼스트예요. 지난번 이제 거의 1년 가까운 휴양을 하고 나온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구름 위에 나비란 마피라고 뛰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부중은 들었습니다만 임남 기수가 뭐 보통 기수예요. 그냥 밀어 제끼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1번도 될 수 있는 전력입니다만 외곽에는 9번 스테퍼스도 주의는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12경기입니다. 1400m 2등급 핸디캡 13뒤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네, 저는 10번 홀리데이 드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00거리 이번에는 1400인데 1400이라는 거리도 충분히 뛰어봤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모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10번 홀리데이 드림의 상태라면 저는 충분히 입상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개상 유리한 마필 한두하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퐁당퐁당 돌을 던지는 승부 타임이 된 3번 빅마운틴이에요. 이 말은 광복 70하고 뛸 때의 걸음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거리 1800 경기를 뛰었을 때 선두권 나서서 그 거리를 버텼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4월 23일 날 바닥을 치고 6월 4일 날 경주 때 입상을 했죠. 근데 문세영 기수가 이 말을 잘 못 탔어요. 이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기승수를 조인권 기수는 알고 있습니다. 6월 4일 날 탔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편성이 좀 빡빡했고 이번에 편성이 만만하게 다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빅마운틴 신경 써야 되겠고요. 장추열 기수가 오전장에 한 마리 기승하죠? 네. 성원 의원이 그 추천을 했는데 그 말 기승할 때 이제 컨디션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검 모습이 좋았는데 바닥을 쓸어놓은 마필이 4번 큰바다예요. 아무래도 신고식을 위해서 이현중 기수가 좀 아껴놓지 않았냐라는 판단이고요. 예전 큰바다의 걸음이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경쟁력은 보일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4번 큰바다를 배당 마필도 추천드립니다. 자, 토요경마 알뜰하게 준비한 또 살뜰하게 준비한 그런 내용 있는 마번들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 갖고 경마팬 여러분들이 또 보시는 마번과 연결을 해서 또 좋은 적중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이 지금 설명해드렸던 마필들의 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20일 토요경마 제주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신사고 위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사고 위원을 좀 불러보죠.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상호입니다. 예. 저희가 금요일 방송을 찍으면서 그 안덕수 기수의 다울로 인해서 상시심의에 대해서 이번 주 확정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좀 길어질 것 같다면서요? 예,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듯이 네. 수요일 날 출마 투표 이후에 좀 그에 대해서 심리가 있었습니다. 기수와 조교사의 좀 진술을 들었고 심판에서 좀 이게 뭐 단순한 내용이었으면 빨리 판정은 났을 텐데 이게 약간 좀 내용이 복잡하고 말 자체가 악벽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과연 뭐 안덕수 기수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뭐 어느 정도의 정지 수준을 매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가 봐요. 제가 오늘은 뭐 직접 이 심판에 문의를 하면서 어떻게 상시심의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좀 문의를 했고요. 워낙 지금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좀 문의를 해봤는데 보통 좀 이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좀 걸릴 수도 있고 기수의 진술과 뭐 다른 여러 가지 참고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또 좀 더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직 뭐 심판위원들 간의 의견도 뭐 종합적으로 다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울이 출전을 해서 그것도 김용석 기수를 한번 태웠으면 좋겠어요. 김용석 기수는 뭐 삼진 아웃제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장난을 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타주는 기수를 한번 태워갖고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전 김태준 기수가 기수 시절에 바로 입상을 했듯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야 정확한 내용이 나올 텐데 어쨌거나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마팬 여러분들도 지금 속이 좀 많이 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입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토요경마는 바로 잠깐 그 얘기를 해보면 예. 그 최근에 보면 시계탑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시계탑은 그 다음에 다른 기수가 기생을 했는데 또 입상에는 못했어요. 예. 근데 또 역시나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바로 3개월 정지를 줬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괜히 또 그렇게 나와버리면 이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그 다운이 나오면 예. 이 심의가 결정되기 전에 만약에 이 말이 출전이 되면 상당히 좀 머리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한번 몇 번 좀 그런 고민이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운은 이번에 오늘 이 새벽적으로 혹시나 나 했더니만 또 아직 뭐 출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어쨌거나 저는 그냥 나오길 바래요. 뭐 머리 아픈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와서 열심히 타주는 기수 한번 타보면은 후련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찜찜한 거는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경주 갑니다. 물론 한 타임 쉬었다가 또 다음에 때릴 수도 있는 게 뭐 인지상정 기수들 봐주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제주 이경주로 갑니다. 시작되는 중계 이경주인데 900m 3세 이상 마필들 10개 접종던데 신사국 위원이 원래 첫 경주는 메인을 잘 안 잡는데 이경주를 메인으로 잡고 나왔습니다. 뭐 충분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신사국 위원. 네, 어차피 오늘은 뭐 4개밖에 없는 중계 경주 가운데서 뭐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 그리고 혼전도가 있고 좀 흥미로운 경주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그 이경주가 제가 뭐 노리는 말이 걸려들었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인기말들이 좀 불안감이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 지수가 바뀐 말들도 많고요. 다양한 지금 변화가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보는 뭐 복병권 말 위주로 해서 역시나 좀 중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딱 편성 자체가 지금 워낙 혼전도가 있는 라이스고 딱히 믿음이 가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배당판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딱 안 되는 인기말들 지워버리고 복병말 위주로 한번 배당으로 승부처를 준비해보고 싶은 그런 추천 경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경주는 중계 첫 경주인데 확실한 사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인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제주경마에서 확보를 하실 분들은 이경주 신사고위원과 같이 동참하셔서 신사고위원의 메인 적중을 같이 응원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상경주로 갑니다. 800m, 제주 5세 이하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1강의 후차권이 상당히 냄새가 나는 그런, 머리가 좀 지진이 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1강으로 보여지는 마필은 지금 4전 동안 2착 2회, 우승 2회를 차지한 광해 신천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습니다만 출전하는 마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보여준 걸음상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끈기를 겸비한 그런 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면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광해신천의 컨디션은 어떤가요? 예, 9번은 뭐 좋습니다. 여전히 이상이 없고요. 지금 출전말 중에 유일하게 2세말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새롭게 나온 2세말들이 능력들이 상당히 뛰어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또 뭐 서둘러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상당히 뭐 좋은 편성을 만났고 지금 광해신천한테는 다른 2세 말들과 싸우면 좀 어려운 조건인데 여기 다른 말들이 거의 다 3세 이상의 거의 한계성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 광해신천 무난하게 여기서 연속 입상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지난번에 잘 뛰었던 애들이 인기마로 팔릴 텐데 9를 놓고 뭐 2나 4번 입상을 했던 애들이 좀 팔릴 텐데 직전에 뛰었던 모습들을 보면은 뭐 거의 짰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걸음을 좀 짜냈던 마필들인데 얘들 컨디션은 어떤가요 지금? 예, 이번만 한수에도 지금 지난번에 선행 가서 일본 게이트에서 뭐 모든 거 다 지어짠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조교가 상당히 좀 약했습니다. 김대현 기수가 또 서울에 일요일날 뭐 행사 관련해서 올라갔다고 어제 방송에 얘기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일요일과 월요일에 이틀간 지금 훈련이 불참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번에 비해서는 승리전이기 때문에 지난번 정도의 뭐 능력을 다시 기대할 수 있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4번만 한라장군 원예의 기수와 회복이 상당히 좋은 말인데 물론 뭐 문현희 기수도 잘 타는 기수긴 합니다만 처음 기생을 하는 기수고 지난번도 보면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습니다. 이 말은 좀 선두권에 나서야 더 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런 기수 변경 뭐 이런 좀 출전 중에 따른 변화 이런 부분의 변수를 생각한다면 2번과 3번이 있기를 보자면 약간 좀 불안감이 있는 말들이 아닌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지난번에 뭐 4번 같은 경우는 머리에 붙여서 때려 먹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껍데기를 좀 벗겼고 2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요주의 세력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상황이 놓여지는데 우선 요주의 세력 중에 세게 보는 마필이 어떤 말인가요? 일단 좀 복병권 말인데요. 일본만 꼬리별은 최근 성적은 거의 뭐 10마진 이상의 지금 뭐 바닥권의 성적이지만 이 말이 마지막에 우승을 했던 경기를 보면 일본 게이트에서 앞에 나갔던 경기였거든요. 최근 보면 약간 좀 외곽에서 레이스가 꼬였던 경기였고 다시 또 안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기술적인 선행을 나선다면 재밌는 복병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이렇게 또 복병권만 한두 더 얘기를 한다면 이 5번만 설악절경이 있습니다. 설악절경은 지난번에 조현 기수가 말씀을 보면 시절 외곽 전개를 하면서 좀 예전에 좀 크게 외곽을 돌았음에도 끝걸음이 죽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컨디션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번 훈련 때도 보면 평소보다는 좀 더 강하게 조현 기수가 보내면서 조현 기수가 그래도 최근에 새롭게 올라온 제주에 왔던 신인 기수나 이런 뭐 중고 신인 이런 기수 중에서 그래도 기능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오만 설악절경도 좀 주의해야 할 복병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입상한 전적이 사라졌죠. 이제 4전 밖으로 사라졌는데 제가 예전 함지박과 들어올 때 제대로 한번 맞춰본 기억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뭐 그런 전개도 있었고 이번에 상태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경주는요 9를 필두로 놓고 지난번에 짰던 애들보다는 걸음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전개상 이점 갖고 있는 말이나 좋아진 말들의 키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제주 오경주입니다. 거리 1000m고요.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 인기 마필들 접전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능력들이 엇비슷한 마필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분석을 좀 잘해야 되고 전개 분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우선 신사고 의원이 오경주에 제일 세게 보는 마필이 있다면요? 일본만 선정무한을 좀 보고 싶은데요. 선정무한이 이게 지금 최근에 2연승 하고 있는데 휴양 갔다 오면서 체중 변화 아마 외부에서 많이 잘 만들어서 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능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이 원래
선통적인 기대치도 있단 말이에요. 황해명산의 동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항상 선통적인 기대치가 있었던 그런 말인데 한동안 너무나 과체중 그리고 뭐 운동기성 질환 때문에 말이 좀 능력 발휘가 안 됐다가 지금 장기간의 휴양 이후에 마방도 옮기고 약간의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예전의 능력을 회복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일본만 산정무한 인코스 2점도 좋고 여전히 핸디에서 유리한 평가. 다른 말들이 몇 마리 있지만 뭐 인코스는 차분하게 자기 전개를 풀어간다면 끝까지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10번 새벽 노을이에요. 근간에 계속해서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였는데 착차도 없었고 직전보다는 부담 중량도 또 1kg 정도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이제 이 12조 이태용 마방이 매번 경주에 나오면은 인기가 좀 약한 마필로 뒷박을 까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 1등 공신하고 두 마리를 같이 내보내고 있어서 또 안도숙 기수까지 태워놨기 때문에 안도숙 기수가 지금 요즘 살얼음판에 있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시 심의도 지금 아직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탈 기세인데 어쨌거나 저는 10번 새벽 노을의 걸음 변화가 지난번에 확실히 보였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10을 전 노리고 있습니다. 10번 컨디션은 상황 좀 얘기 좀 해줘요 보죠. 예, 10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변화를 줬습니다. 최근 들어보면 훈련에 더 계속 강하게 나를 계속 끌어올렸는데 그 일단 체중이 좀 많이 빠졌어요. 체중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훈련 기능을 바꾸면서 기수가 직접 좀 컨디션 조절 위주로 좀 가볍게 마무리한 훈련인데요. 감기 진료가 최근에 한 번 있었습니다만 2번 정도 가볍게 그냥 접종 주사를 맞은 정도로 볼 수 있겠고 현장에서 훈련 때 느낌은 기침을 하거나 감기 증세가 보이진 않았고요. 여전히 활기차고 좋은 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노을도 지금 근래 컨디션이 올라오는 시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마리만 더 추천해보죠. 6번도 으뜸공시인데요. 6번도 지금 장우성 기수라서 지난번에 살짝 좀 무식을 했는데 또 장우성 기수가 또 의외로 이 말의 능력을 최대한 잘 끌어냈던 내용이었고요. 지난번은 진짜로 말이 이제는 상위 레벨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주행이 된 것 같습니다. 주행의 완성도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물리적 기술을 기생했다면 역시나 직선주에서 과거에 제주만 아랑조와 이런 말도 좋은 승부를 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으뜸공신도 지금 충분히 준비와 이 승부 의지는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경주. 일단 신사고유는 선종무한을 추천했고요. 저는 새벽 노을을 추천했고, 그 다음에 걸음의 신장세를 보이는 마필은 6번 으뜸공신이다. 3도 압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우리 1700 하나마 1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제주 메인 승부 경주인데요. 지난번 제가 제주도에 가 있을 때 뛰었던 말들이죠. 전부 다 출전하는 말들인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까지 정확히 아는 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줘서 한번 제대로 제주 메인 승부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만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직전 사연이 있었던 마필을 필두로 놓고 때리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에 힘을 줄 수가 있는 경주고요. 그만큼 또 내용이 정확하다면 적중할 확률도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제주 7경주를 제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제가 제주 현장에서 치렀던 금요일 토요일 경주들 적중도 많이 했습니다만 적중이 안 된 경주들은 승부를 안 걸었던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곱씹으면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노트에 체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필두로 제대로 된 찍어먹는 한 방의 막권을 구사할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8경주로 갑니다. 1400m고요.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400경주의 제 추천만은 지난번 경주들 1000m에서 1400까지 바로 소화했던 마필입니다. 붉은 솔개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 말을 지난번에도 세게 보았던 이유는 다올과의 접전 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월 22일 날 경주 때 다올하고 뛰었던 그 걸음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1400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지난번에 평가를 했는데 그 다올이란 마필은 지금 상시심의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안등수 기수가. 어쨌거나 이번 경주
역시 한탕을 더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해서 제 추천마는 3번 붉은 솔기를 내도록 하겠고요. 자, 신사고위원의 추천마 한 마리 내보죠. 예, 2번만 빅클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외곽 축구였기 때문에 아예 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인코스로 내려왔고, 또 이번에 보면 또 빠른 말들이 몇 마리 없습니다.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한 2번 정도 1400 작업을 마쳤다면, 코스에서 선행만 나눠준다면, 충분히 1400m 잡아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 내용과 컨디션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원래 이번 경기는 정상적인 주기로 나왔다면 외곽에 있는 두루를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되는데, 어쨌거나 기본 능력은 지금 1군으로 올라가 있는 마필들하고 경쟁력을 보여줬던 그런 전력 아니겠습니까? 컨디션 체크만 하면 되겠는데, 컨디션 어떻습니까? 예, 지금 휴양 이후 지금 상당히 빠른 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휴양 입사한 게 8월 초에 입사해서 바로 지금, 훈련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이 말이 보면 기본적인 활기라든가 컨디션이 매번 좋은 말이에요. 상당히 좀 까불까불하고, 너무 좀 자기의 힘을 주체 못해서 약간 좀 폭주를 해버리는 또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거세도 하고 좀 휴양 이후에 이제 말을 만들고 온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태는 가볍고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백이 있지만 그래도 좀 현장에서 잘 살펴야 될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3도 압축 구도로 모바일 경주, 8경주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10번 두루의 마지막 현장 컨디션까지만 점검을 좀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자, 신상우 위원. 네. 자, 이번 주 임무가 막중합니다. 현장에서의 적주용들. 네네. 예, 좀 기운 좀 내서 상태를 좀 잘 체크해갖고 신사고 위원을 또 응원하는 우리 경화 팬들 승리로 이끌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승전보를 갖고 같이 대화하기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토요일 제주경마 해설을 마쳤습니다. 좋은 정보들 가지고 경마 팬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